안녕하세요. 오늘 뭘 보죠? 내가 구해줘야 될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구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구해줘야 될 사람과 내가 구해주는 방법?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너무 많은데요. 도와줘야 되는 이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과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주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어렵죠?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일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오지랖을 피우면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데 도움을 줬을 수도 있고. 물론 근데 그래서 아무튼 2000년도부터 갑자기 유행한 거죠. 그게 쿨한 거, 그리고 상대방과 그렇게 강하게 인연을 맺지 않는 거. 왠지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가 유행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람 탓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쿨한 거.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종결이 날 시점이 왔단 말이에요. 그 유행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매너 있게 저건 상대방이 모르는 것 같은데, 헤맬 것 같은데, 지금 상대방의 길을 헤매고 있을 것 같은데 몰라서 그런 부분은 알려주시는 게 매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자기 할 일을 뒤로 하고 남을 도와주고 착하네 하고 칭찬을 받으면서 이제 그 자유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을 하는 와중에 그렇게 방해되지 않는 선이라면 잠깐 멈춰서는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잠깐 멈춰서 엘리베이터 잡아주듯이 잠깐 멈춰서 야, 너 지금 그건 좀 우려되는데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는 있잖아요. 원래 적이 나타나면은 서로 어떤 신호를 보내서 안전을 동호해 주잖아요, 공동체가. 근데 요즘은 그런 기능이 좀 많이 퇴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서로 말조심이라 해야 되나?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하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상대방은 그냥 정보를 원하는 건데도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말할까봐 되게 겁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경우에는 내가 아는 선에선 그래, 자세한 건 네가 찾아보도록 하고, 하지만 너의 이런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되거나 번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뭐 기대하진 마세요. 그냥 나는 그냥 나의 양심껏 얘기를 한 거고, 상대방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내가 굳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상처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는 내가 아는 정보를 그냥 인출해서 전달하는 매너를 보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번 분이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1번 분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구해야 돼요? 미래의 일인데요. 미래의 배우자 같이 느껴지는데요. 미래의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1번 분은 어떤 상황에서 구해야 돼요? 또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어떻게 누구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누구를 구해야 돼요? 나 자신?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저는 머릿속에 보이는 단어들을 다 내뱉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뒤죽박죽일 때도, 근데 대부분 뒤죽박죽일 때가 더 많아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머릿속에 보이는 글씨는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나중에 모니터링 할 때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저게 얼마나 빈도수가 올라갔나? 빈도수가 올라갔나? 정확도가 올라갔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저도. 왜냐면 저도 아직 초기 단계라서, 초기 단계고 여러 가지 실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정확도가 올라가는지 저렇게 했을 때 정확도가 올라가는지 저기 확인해 보는 단계라서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이번 분 근데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서 이걸 활용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정확도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훈련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 가지로 연습 중이에요. 같은 이 연습 과정에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이번 분이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아, 너 자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 분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너 자신인지 계속 너 자신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3번 분 3번 분 3번 분이 구해야 될 사람 너의 가족 3번 분이 구해야 될 사람 구해야 되는 상황 빈곤한 삶 아니면 피곤한 삶 글씨가 4번 분 너의 장군이라고 그러는데요. 구해야 될 사람이 너의 장군 상황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쳐서? 다칠 수 있어서? 5번 분이 구해야 될 사람 누구예요? 맞아요. 왠지 나이 드신 분,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데요? 상황이 뭐예요? 아, 너희 어머니가 병간호 하시기에는 힘드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병간호 하시기에는 힘드시거나 싫어하셔 이러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리얼리티. 나 이럴 때 땀나요, 진짜. 참고로 제네럴이니까 70% 이상은 맞기 어려워요. 그리고 대각적인 윤곽만 맞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느낌이 오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 정말 아닌 거는 다른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선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미래가 약간씩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사건은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버스 정류장처럼 큰 사건들은 지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단축해서는 아니고 좋게 풀어갈 수 있잖아요. 좋은 기운으로.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가산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마음, 최상의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체가 되게 커다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맑고 순수한 어떤 에너지인데 그거를 되게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등불이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나 가족한테는 커다란 등불이 돼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만으로. 그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등불이 되어주세요. 1번 분에게 충고나 조언 있을까요? 거울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를 비춰줄 거울. 거울을 마련해. 1번 분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없다고 하시면서 카드를 고르시는 건 뭐지? 2번 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2번 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 또 있으세요? 몸 건강하래요. 3번 분. 혼란스러워하지 말래요. 헤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네요. 헤어 나올 수 없다, 헤어질 수 없다. 둘 중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헤어 나올 수 없다, 헤어질 수 없다.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를 생각하지 말래요. 4번 분. 4번 분에게 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5번 분. 5번 분. 따갑네요. 따갑다. 5번 분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사람이 따를 수도 있대요. 5번 분. 전차 카드가 왠지 밀고 나가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최상의 결과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주나요? 여러분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준대요. 여러분의 특기와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힘, 내적 힘을 얘기해 주시겠대요. 화면에 다 담겨야 되니까. 여러분이 1번 분. 1번 분의 내적 힘은 뭐예요? 일 번 분의 내적 힘.
왜 자꾸 부러움, 부러움이 많은 것? 부러움에 지는 것? 자세는 모르겠어요. 여성 할 것 같은데 부러움 아닐 수도 있고. 여성은 저의 생각이에요. 부러움은 글자는 보였어요. 2번 분은요? 경쟁심이 심한 것? 장점 맞아요? 장점 맞대요. 의외네요. 3번 분에 이겨낼 수 있는 힘, 내적 힘 뭐는 거예요? 힘술. 심술이 많은 것. 뭐지? 4번 분의 내적 힘은 어는 거예요? 4번 분의 내적 힘은 어는 거예요? 심리적 약자래요. 5번 분의 내적 힘은 뭐예요? 사회적 약자? 이게 고쳐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점이에요? 장점이래요.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장점이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장점이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감이 안 오네요. 자, 그러면은 골라주세요. 1번 분, 2번 분, 3번 분, 4번 분, 5번 분 골라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자, 시작할게요. 뭐였지? 기억력이. 이게 여러분의 장점. 이게 여러분에게 하실 조언. 그리고 구해줘야 되는 상황과 구해줘야 되는 사람. 연인이네요. 구해줘야 되는 사람은 연인이네요. 카드가 좀 더 아래로 하면 더 잘 보이겠죠? 괜찮나요? 카드 5개. 4개 이상 잘 안 뽑는데 5개. 여자와 꽃. 그리고 짠 하고 컵을 즐거움이네요. 즐거움, 술과 연애, 즐거움, 그리고 명예까지 있어요. 그리고 목에 별을 감고 있네요. 목에 별을 감고 있어요. 목걸이에 별이에요. 명예를 상징하죠. 훈장을 상징해요. 이게 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기쁜 상황 아닌가요? 너 자신이군요. 이것은 1번 분 자신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번 분의 연인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 분과 1번 분의 연인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 분을 스스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인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 분도 느껴지고요. 연인도 느껴져요.
이건 결혼 느낌이 좀 드는데요, 계속. 근데 저 이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계속. 눈으로 보여요. 아, 부러움이 많은 거라고 했죠, 아까. 눈으로 보이는데, 아, 예, 체남 문자 덕분에 끊겼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각자 시선을 밖으로 향하시면 안 되고 서로를 향하셔야 돼요. 그게 서로를 구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결혼으로 느껴져요. 이 여러분에게 명예와 같은 목걸이가 주어졌는데 이것은 결혼이나 동거나 연애의 시작이나 이런 걸로 느껴져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근데 여러분이 서로를 마주 봐야 돼요. 서로 즐거움을 느끼시고 서로를 마주 봐야 돼요. 근데 그 시선이 밖으로 향하시면은 이렇게 상대방을 전혀 서로를 봐야 되지 다른 것을 부러워하시면은 잠깐만요. 다른 걸 부러워해도 되나요? 안 되나? 아, 부러워해도 된대요. 아, 의외네요. 이게 장점이었잖아요. 여러분의 일본 분의 장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부러워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두 분이 너무 서로를 보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부분이나 밖을 좀 보래요. 죄송해요. 느낌이 이쪽이 더 강해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건가요? 부러워하라는 건가요? 아니까 부러워하라는 쪽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의 장점, 그러니까 상대방만 보고서 즐거워하지 마시고, 밖을 좀 보고, 만들어 가래요. 좀, 부러워하면서 밖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부와 명예를 아닌데, 현실적인 부분인가요? 부와 명예인가요? 부와 명예를 부인가요? 명예인가요? 부예요. 명예보단 부에 가까워요. 부를 좀 만들어 가래요. 뭐지? 이거 진짜 어렵네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네요. 제가 제 가치관이 과연 옳은 건가? 근데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카드가 얘기하는 대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경험상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얘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우리가 흔히 배운 거는 왜 결백하게 살아가는 거를 도나 선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이해를 얻으래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얻어내래요. 그리고 사랑, 행복, 기쁨, 성공, 완성, 행운 그거 자체가 다 좋은 걸로 나와요.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방탕함은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방탕함도 좋은 거고 행운도 좋은 거고 부유한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는 아니고 충분히 부러워하고 만들어 가래요. 쟁취하래요. 충분히 부러워하고 만들어 가래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이미 연인이 있잖아요. 연인이 있고 연인과 즐거움도 있고 연인이 걸어준 어떤 명예도 있잖아요. 훈장도 있잖아요. 결혼이나 어떤 여친, 남친, 애인과 같은. 근데 여기서는 여친이나 애인보단 결혼에 가까운 훈장이에요. 그 훈장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나태함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나쁘게 보지 않고 그거를 충분히 바라보고 부러워하시고 가지시래요. 만들래요. 아, 어렵다. 가치관이. 아, 왠지 그거 같네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보면은 왜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선으로 보지만 사실 경제적 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그 선이 아니라 그냥 그 좀 아니라고 하잖아요. 부를 원하고 충분히 놀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것이 선이라고 이것이 옳다, 그것이 더 현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왠지. 아, 어렵네요. 아,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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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가치관 어려워요.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해야겠어요. 이번 분. 이거는 장점? 아, 뭐야. 오늘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어려워요. 뿔 같네요. 뿔의 형태고, 이것도 5고, 이것도 5네요. 5. 뿔. 이건 열쇠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가 나간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가 나갔다기보다는 이 잘 벼려져 있는 그 의도적으로 홈을 만든 것 같아서 열쇠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표시잖아요. 여성의 표시인데 열쇠. 별이네요. 별. 문 같아요. 창문. 열쇠를 꽂아야 된다면 여기다 꽂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게 문일 것 같고, 이렇게 퍼즐처럼 돌려야 이렇게 뭔가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따라 이게 눈에 띄지 않고 이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따라 5별 열쇠가 눈에 띄고요. 5별 열쇠. 그리고 이게 눈에 띄고. 저는 이거 뿔 열쇠. 뿔 열쇠. 아, 더워라. 아. 5개의 칼이네요. 아, 이것은 성가신 일을 말하며 패배라고 불리는데, 평화를 유지하는 힘이 불충분한 경우를 의미한대요. 실질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의 원래 의미는 지팡이와 컵 사이에서 나온 사랑의 결과물이래요. 고민이나 다툼은 이것이 약해지는 동안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 종류의 불이익은 문제에 대한 후퇴를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 아, 후퇴하라는 얘기인 건가? 후퇴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평화를 유지하려는 힘. 후퇴.
이게 후퇴인 건가요? 지혜를, 여성의 지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별이 거꾸로 있네요. 그리고 왕관이에요. 아, 이번 분 뭐라고 하면서 뭐 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여기서 가장 큰 의미는 오라는 것과 별이에요. 그리고 뿔과 열쇠 느껴지고요. 두 개의 뿔이 느껴지긴 하네요. 혹시 그래서 지금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상황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그래서 지금 이번 분이 이걸로 느껴지거든요. 계속. 이게 주제의 두 명이 아니라 이번 분 여기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강에 몸을 숨기고 있는 어떤 생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계속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러니까 싸움을 피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후퇴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를 결정을 내려서 편을 들지 말고 그냥 뒤로 물러서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떤 파벌 싸움이든 집단 내 싸움이든 간에 속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세요. 그게 지혜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지혜의 열쇠가 후퇴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지혜고 이거는 평화를 좋아하는 이 황제의 지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퍼즐 있잖아요. 이 퍼즐 역시 낮밤이 바뀌잖아요. 이 퍼즐을 돌리면.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퍼즐을 돌려도 결국에는 누가 또 한쪽 편을 들어도 한쪽이 져도 다시 또 한쪽이 이기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라는데? 그럼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인가요? 알려주세요. 다른 면을 보래요. 다른 일면을 보래요. 저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번 분은 아실 수 있대요. 다른 일면을 보고, 그리고 저는 이게 방패로 느껴지거든요. 계속 방패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야를 이리저리 돌려서, 시야를 이렇게 퍼즐처럼 이리저리 돌려서 다른 일면을 보래요. 낮과 밤처럼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돌리면은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다각형의 시야로 보래요. 그리고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자신을 방어해야 되나요? 아닌 것 같고. 후퇴해야 되나요? 후퇴해야 되나요? 하면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후퇴하라고. 그래서 후퇴하래요, 지금.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3번 분의 장점, 석세스, 성공이네요. 사랑이네요. 가족이네요.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요. 새로운 문이 열렸고 가족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따라 이 별 2개 있잖아요. 별 2개가 눈에 보여요. 이 별 2개가 마치 시소처럼 이렇게 별 2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도르래? 시소? 별 2개, 사랑 2개.
근데 펜타클이 많이 나왔네요. 1개의 펜타클, 10개의 펜타클, 6개의 펜타클. 근데 저는 여기서 펜타클이 눈에 안 보이고 꽃이 보여요. 이 장미꽃이. 장미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눈에 안 띄었고, 이거랑 이거 두 개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로 의미할까요? 손톱 자국 같기도 하고. 달인가? 달 같기도 하고. 뭘까요? 이것은 6개의 동전은 성공이라고 불리며, 이 카드는 어떤 일을 착수하는 것을 얘기하고 변화가 곧 올 것을 말해주고 있대요. 태양 에너지가 시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일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거래요. 성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노동의 과정에 있는 정지 상태가 얼마나 짧은지 알려줘야 된대요. 한쪽에서는 돈이나 좋은 일의 흐름으로부터 오는 예외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단순히 얻어지는 획득물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고, 노동의 과정 속에 있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짧다. 단순히 얻어지는 획득물일 수도 있고, 성공은 아니면 돈의 좋은 흐름에서 오는 예외적인 특성, 이렇게 얘기하네요.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너무 더워서 얼음 챙겨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보여요. 도르래라고 해야 되나? 시소라 해야 되나? 이게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행운의 기회가 왔는데, 행운의 기회가 왔는데, 그 행운은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성공이나 성취를 3번분의 장점이잖아요. 이게 성공을 일시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3번분의 장점이라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이 3번분들은 성공을 일시적이라고 느끼고서 되게 짧게 지나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성공에 막 듬뿍 젖어서 몇 년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일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제 다시 해야지, 일을 집중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걸. 근데 그게 되게 장점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구르거든요. 구르고 굴러서 일이 끝나면 또 성공이 오고, 일이 끝나면 또 작은 성공이 오고, 큰 성공이 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라고 해야 되나? 희비일비 하지 않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소나 도르래로 느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무거우면은, 이 도르래가 너무 한쪽이 무거우면은 이게 포도에 비해서 이렇게 잎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우면은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당히 즐기시는 그런,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균형 감각에 가까운데 이 얘기는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포도 두 송이보다 잎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도르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 새로운 일의 착수, 시작. 새로운 일의 착수, 시작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 이것은 가족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균형을 잡는 것에 대한 일인가요? 이 3번분은 여기에 속하나요? 여기에 속하나요? 하면 여기에 속한다고 그러거든요. 계속 이 가족이 속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제 일을 균형을 잡고 도르래를 잡고 있는 이 도르래가 3번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누군가를 열매를 맺고 균형을 맞추고 그 이 역할, 도르래의 역할이 3번분이라고 느껴져요. 계속. 그리고 3번분은 1, 2, 3 중에 2번, 여기 2번에 속한다고 느껴지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렵네요. 아, 3번분은 지금 기회가 열렸을 때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협력해서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시점이 오고요. 거기서 이제 같이 우정에 가까워요. 일, 가족, 우정 중에 우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언 카드였는데 이건 3번분의 조언 카드가 맞나요? 아닌가요? 잘못 뽑았나봐요. 이게 안 맞아요. 어쩐지. 아씨. 그리고 이거 빼고 생각할게요. 좋은 카드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3번분. 어쩐지 이게 안 맞았어요. 3번분의 좋은 카드 다시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 골랐어요.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3번분의 좋은 카드 오는 거예요.
3번분에 좋은 카드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조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두 개면 충분하대요. 덥다. 뭔가 반달인이 계속 나오는데. 맞아요. 여기 이 문이 이 문인 것 같은데. 계속 반달이 느껴져요. 반달이 초승달이라 해야 되나? 초승달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 3번 분이 어떤 그 집단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 문은 그 평화로운 길이라 해야 되나? 가족을 지켜주고 가정의 평화라 해야 되나? 그런 걸 해주는 힘이에요. 이 집의 문이 이 집의 문으로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가정에 지켜주는 이 문, 그리고 이 가족을 축하해주는 어떤 도르래의 역할. 근데 계속 친구의 상황이래요. 3번 분은 지금 이 본인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친구의 상황이에요. 지금 친구의 상황으로 계속 느껴지고 균형을 이뤄주고 축하의 막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거 역시 축하의 막을 열어주고, 그리고 나쁜 걸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떤 한 가족, 친구의 가족을 보호해주고 축하해주고 나쁜 걸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역할을 3번 분이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그것은 3번 분에게도 나중에 명예를 주게 된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일단은 주변에 혹시 결혼하시거나 가정이 있는 가족 친구분이 있다면 그 친구분들의 가족의 균형을 잡게 해주시고 조언으로 균형을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화로운 문을 가족의 평화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쁜 걸로부터 지켜주는 어떤 힘이 3번 분에겐 있대요. 그 가족들을. 그리고 축하해주는 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3번 분에게 그 명예를 준대요. 승리의 월계관을 준다 해야 되나? 명예를 줘요.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또 3번 분은 또 이거를 작은 승리를 이렇게 또 도와주고 난 다음에 도와주고 그게 성공으로 이끌어져도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나 봐요. 3번 분은 그런 역할인가 봐요. 좋은 사람. 작은 성공에 연연하지 않는 좋은 사람의, 좋은 친구의, 좋은 우정의, 좋은 친구의 어떤 그런 사람인가 봐요. 좋은 우정, 좋은 사람, 좋은 친구. 그렇게 계속 좋은 일을 돌아가면서 성공해도 전혀 연연하지 않고 또다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맞대요. 더 할 얘기가 한 있다고 10% 느껴지긴 하는데 더는 힘들어요. 제가 더는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요. 여기까지 하면은 뭐 알아들으시겠죠. 4번 분 화려하신데요. 이거 처음 뽑아봐요. 이 카드. 뒤집어진 게 맞아요? 이 방향이 맞대요. 이런 느낌인데요. 그쵸? 사번분이 지켜야 될 것은 나 자신인가요? 눈으로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9개의 동전을 가진 맨몸의 소녀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 그 동전의 공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밑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무찔러 나갈 수가 있어요. 발밑에 있는 어려움들을 잡아서 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구의 영역에서 땅으로 된 부분을 얘기한대요. 퀸 오브 디스크스는.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변화하는 순간에 정점에 서 있는 모습이고 그녀는 강인하고 아름답고 이 카드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매우 많아서 나열하기 힘든데 그녀는 여성스러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녀는 필요에 따라서 모든 특성을 살릴 수가 있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녀가 기여하는 특성은 그 자체가 순수하며 평상시에 필요로 하지 않는 특성은 그저 상징적으로 여겨질 뿐이고 그녀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 속에서 기쁨을 느낄지도 모른대요. 그것은 아무렇게나 뽑아진 숫자가 복권 당첨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대요. 4번 분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음양의 조화와 이렇게 돌리면은 돌아가는 복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만큼 재능이 많아서 필요한 만큼 이거를 뽑아서 쓸 수가 있어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라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4번분의 그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얼음이 녹으면서 발밑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사번분은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채고 알려줘도 소용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래서 사원분이 싸우기로 결정을 하면은 가족을 같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친구, 연인, 가족, 연인으로 느껴지거든요. 친구, 연인, 가족. 이 보호해야 될 대상은 친구, 연인, 가족, 동료. 연인이 더 느껴져요. 가족보단 연인이 더 강해요. 그리고 이걸 지키기로 연인보단 부부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번분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위가 여러 개예요. 여자이자 아내이자 엄마이자 애인이자 친구이자 지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자기를 선택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들을. 그리고 이것을 도와줄 거예요. 아마 주변의 나무들이. 그리고 이 나무들은 기운이나 운기로 느껴지거든요. 4번분의 기운이나 운기.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올해와 1년 뒤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와 1년 뒤 안에. 맞다라고 한 10%, 20% 느껴지거든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저는 등 뒤에 있잖아요. 등 뒤에 있는 어떤 문제점을 이게 4번뿐이 아니라 이게 4번뿐이거든요. 새가 4번뿐이에요. 4번뿐은 새가 목이 뒤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봤어요. 이 등 뒤에 있는 문제점들을 봤어요. 등 뒤에 있는 문제점들을 봤어요. 이미. 그래서 경고해줘도 이 사람은 몰라요. 연인일 거예요. 아마. 연인이나 가족에 가까운데 부부 연인에 좀 더 가까워요. 느낌이. 부부인가요? 연인인가요? 하면은 부부, 연인, 가족 중에 하나예요. 직장 동료나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등 뒤에 있는 문제점을 이미 봤어요. 이 새는. 이게 4번뿐이거든요. 근데 경고해줘도 몰라요. 근데 4번뿐이 직접 칼을 잡기로, 주도권을 잡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지위가 있거든요. 4번뿐에게는. 애인으로서 지위, 아내로서 지위, 여러 가지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서 그거를 선택해서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더 할 말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늘 카드 어렵네요. 그쵸? 음. 5번 분은 변신을 잘 하시네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계속 던지고 던지면 연락이 와요. 그리고 먹을 수 있어요. 혹은 던지는 걸 받아야 돼. 던지지 마 하고 받아야 돼요, 컵을. 그리고 기회가 와요. 연락도 오고. 5번 카드 뽑을 때 제가 뭐랬죠? 할머니 도와줘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병간호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할머니보다는, 엄마보다는 할머니에 가깝고요. 5번 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은. 아닌가? 5번 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은 가족, 직장, 친구, 동료, 연인, 애인, 부부, 자녀. 부부 느낌 나고요. 그리고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유산 다툼이란 단어도 떠오르고요. 웃고 있네요, 또. 웃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랑 입 보이시죠? 코랑 입 웃고 있어요. 잡아야 돼요. 컵 떨어뜨리는 걸 잡아야 돼요. 부모님이 어떤 유산이나 어떤 부분을 포기하려고 그러면은 5번 분이 말리시고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느껴지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산이나 어떤 부분에서 포기하려고 하면 5번 분이 가서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좀 혹은 5번 분이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5번 분이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혹은 집에서 제사를 이제 그만하기로 할 경우 제사를 계속 지내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할머니 모시는 걸 이제 그만하겠다라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포기하겠다라고 하시거나 이러면 좀 말리셔야 돼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가 오시거든요. 좋은 소식이라 해야 되나 나쁜 소식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다가오세요.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손가락 물고 쳐다보시고 있으면 안 돼요.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느껴지고요. 세 개의 카드네요.
무한한 시간이래요. 이거는 즉시 행동하고 사랑과 존경에 대한 행동을 해라. 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라. 빛나는 영광의 연천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해라. 과거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오는 최종의 결론, 미래를 내다보는 현재에 일어나는 일, 새로운 사건, 항상 정확한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얘기한다. 과거의 존중으로부터 오는 결론. 그러니까 과거를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를 버리지 말고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최종의 결론이나 새로운 사건이나 미래를 어떤 내다보는 힘. 즉시 행동하고 사랑과 존경에 대한 행동을 하래요. 그리고 그 대상이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할머니라고 느껴지거든요. 계속 할머니일 수도 있는데, 사랑과 존경에 대한 행동을 하래요. 이게 사랑일 수도 있고, 그 할머니일 수도 있고, 제사일 수도 있고, 어떤 버리려고 하는, 누군가가 버리려고 하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것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존경에 대한 너무 쉽게 끊어지지 마세요. 과거나 어떤 관습이나 예절이라 해야 되나? 예의범절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소식이 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약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도, 이 대단한 왕도 어린 시절에는 아기였잖아요. 이렇게 태아였잖아요. 세상을 보호하는 어떤 신이라 해야 되나? 여신도 왕도 결국에는 자궁에서 나온 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에 대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의 과거를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미래로부터 어떤 좋은 소식이 오거나 미래로부터 어떤 예견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소식에 가까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늙은이를 보는 이 사람은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 늙은이는 5번뿐이 아니에요. 이게 5번뿐이에요. 네, 더 할 말씀 없대요. 자, 오늘부터는 기도가 아니라 간단하게 축원으로 할게요. 세상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중국 소설 중에 광인이라고 있는데 그 광인은 그 마지막 구절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구구해자, 구구해자. 근데 그게 아이를 구하자, 아이를 구하자예요. 근데 그게 스스로일 수도 있는데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 아이를 구하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민에서 다가오는, 자기보다 어떤 약한 존재를 구할 때 인간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더 강해지게 되고 더 스스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칭찬에 중독돼서 자기 앞길을 모르고 막 덤비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성인이라면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구할 때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초인과 같은 경험을. 광인이 아니라 초인인 거죠. 그때부터는. 그런 경험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변에 혹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천천히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비관적으로 지금 당장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슬퍼하시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스며들듯이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새 성숙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요.